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 속 인문 정신을 담다 강사 이용숙입니다. 저는 현재 시인으로 문학 활동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 독서 토론, 독서 논술 강사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문제로 지금 휴업 중인데요. 대학은 수업을 마쳤지만 우리 방과후 학교 학생들은 제 수업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독서 토론을 같이 공유하고자 제가 유튜버를 통해서 온라인 강의를 띄우려고 합니다. 모쪼록 이 강좌가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평생 밥을 먹는 일처럼 식독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매월 중고등부 또 대학의 교육자들과 모여서 사회 이슈가 되는 그런 인문학 도서들을 텍스트로 삼아서 짬짬이 독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 텍스트를 읽고 사회적 아젠다를 찾아서 문제 해결을 위한 독서 토론 모임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일이 교육이다 보니 늘 저희들 교육의 모토인 문제를 서로 토론하고 그리고 늘 교육자로서 갖춰야 할 교양과 또는 그런 사회적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늘 끊임없이 독서를 통해서 우리 정신적인 그런 인문지성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늘 여러분도 이런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속한 천혜고인 독서 모임은 각자의 전공을 살려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 그 시민들에게 인문학 강좌도 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유영철 박사님이 죽음학 강의를 경제학 관점에서 바라보는 강의를 하였는데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인문학 강좌 나는 나로 살고 있는가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낙타 단계 두 번째 사자 단계 세 번째 어린애 단계를 빗대서 사자 단계로 살아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들과 함께 토론한 시간을 가졌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그런 내용들,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한 부분들은 시민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 재능 기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회가 계속 더 확장되어 나가길 바랍니다. 제1강 왜 독서 토론인가? 독서 토론은 삶의 방향성 찾기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30%를 차지하는 유대인의 저력, 어디에 있을까요? 네, 바로 독서에 있지요. 인공지능 시대의 주요 능력은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입니다. 그 능력을 함양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플레카리아트, 즉 불완전한 노동자 집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습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실리콘밸리나 구글 같은 업체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싱귤레리티 대학을 세우고 전체 상위 0.1% 인재를 선별해서 인공지능에 대체하지 않는 인간, 인지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제 왜 우리가 독서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독서 토론을 통해서 공감 능력과 창조 능력을 키우고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하는지 이제 어렴풋이 짐작이 되지요. 제가 진행하는 독서 토론과 독서 논술의 목적은 통섭형 전인교육, 창의 인재 양성, 인문학적 소양과 공감 능력 향상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독서 토론과 독서 논술 프로그램의 특징은 입체적 독서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학생들이 평면적 독서 방식, 즉 스토리 중심으로 읽어왔다면 제가 하는 수업에서는 비판적 분석 능력, 종합적 문제 해결 능력을 볼 줄 아는 다각도의 입체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의 장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 누구에게는 다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을 같이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장점을 보면서 본받아야 하고 단점을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는 그런 양측 모두 볼 수 있는 식견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게 본다면 흥부에게도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고 놀부에게도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편협한 시각을 벗어나 총체적으로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구도의 안목을 지니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책을 읽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공자가
그의 제자와 공부하는 까닭에 대해서 주고받은 문단 이야기를 다음 세 가지로 비유한 바가 있어 제가 여기에 차용했습니다. 농부가 농사 짓기 위해 미리 밭을 갈아두는 일이고, 어부가 먼 바다에 나가기 전에 미리 그물을 손질하는 일이고,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미리 총칼을 갈아두는 일이라고 책을 읽는 이유를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한 청년이 아주 작은 차를 타고서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몹시 나빴습니다. 비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차를 몰고 가다가 어느 시골 동네 어귀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곳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는 세 사람이 비를 맞고서 초조한 모습으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차에 한 사람을 더 태울 수 있었기 때문에 차를 멈추었습니다. 청년은 차를 세우고서 그 세 사람을 가만히 눈여겨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할머니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의사는 과거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자기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다른 한 사람은 묘령의 아가씨였습니다. 그 청년이 지금껏 찾아오던 이상형의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차는 너무 작아서 단 한 사람만 태울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설명이 주어진 후에 드디어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러한 경우를 만났다면 당신은 세 사람 중에서 누구를 태우겠습니까?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우수한 성적으로 입사한 사원은 과연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였나요? 지금까지 정답 찾기 위주로 길들여진 그런 방식으로는 좋은 해결점을 볼 수 없습니다. 입체적 독서 방식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그렇다면 부분에서 전체 보기로 여러분의 생각을 확장하면 정말 좋은 답안이 나옵니다. 좋은 해결점이죠. 우리가 바로 독서를 하는 방법, 이렇게 입체적 독서를 해야 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까닭입니다. 자, 각자의 생각을 발표해 볼까요? 네. 어떤 친구는 의사 선생님을 먼저 보내서 많은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그런 숫자 개념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효사상에 비롯해서 할머니를 먼저 모셔야 한다. 또 어떤 친구는 아니야.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어서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겠고요. 근데 그 정답 세 개가 모두 틀린 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깊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 전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옵니다. 네,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네, 어느 기업체에서 낸 이 문제의 합격자는 바로 이런 대답이었답니다. 청년이 자신의 차에서 내린 후에 자동차 키를 의사에게 주고 옆자리엔 할머니를 모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상형의 소녀와 함께 버스를 기다리는 것이지요. 그런 다음 함께 병원으로 자동차 키를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소녀라도 이런 청년에게 여러분 마음을 줄 수밖에 없는 일이겠지요? 네, 바로 기업체에서 어떤 사원을 원하는지, 어떤 인간형을 원하는지 이제 여러분 가늠이 되겠지요? 네, 어찌 보면 여러분이 독서를 통해서 이렇게 따뜻한 인성, 공감 능력을 키워야 할 부분 중에 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앞 이야기 재밌게 잘 보셨지요? 네, 우리 지금까지 부분만 봐왔는데 앞으로는 전체 보기를 통해서 큰 그림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존 작품 기본 구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아직도 우리 서가엔 기득권 중심으로 구성된 책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기본 베이스로 깔아두면 좋은 구도 몇 가지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동물 사이에서 인간 중심으로 편성된 것이 많지요. 그리고 또한 서양과 동양 사이에서 서양 중심으로, 백인과 흑인 사이에서 백인 중심으로,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남성 중심으로, 수도와 지역 사이에서 수도 중심으로, 어른과 아이 사이에서 여전히 어른 중심으로, 그렇게 기득권 중심으로 책이 편성된 것들이 많고, 특히 우리 지금까지 읽어온 전래동화 같은 경우는 거의가 100%입니다.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여러분이 시시비비를 따져가면서 읽고 무조건 작가가 의도하는 것에 함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여러분의 의식을 투영해서 여러분의 의식대로 다시 살펴보는, 분석해보는, 꼼꼼히 체크해가면서 읽는 그런 독서 방식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독서 방식에서 여러분 평면적 독서라고 있는데요. 스토리 중심으로 읽는 것은 평면적 독서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꼼꼼히 분석하면서 읽는 입체적 독서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분이 책 제목을 한 5분 정도 바라보는 그런 오래 보기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은이의 생각이 작품 속에 그 중심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제목을 오래 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목차를 꼼꼼히 또한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전개되어 있는지 그럼 한눈에 다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목차 없이 넘어간다면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 나중에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이 어떤 형식으로 펼쳐 있는지 구성되어 있는지 목차를 또 두 번째를 꼼꼼히 보도록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등장인물의 양면을 분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닌 다음에 인간은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공자께서도 산인행 필류 아사원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세 명이 함께 가는 길에는 나한테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등장인물의 장단점을 보면서 장점을 가진 인물에게는 교훈으로 삼고 단점을 가진 인물에게는 반면교사, 저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교사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흥부에게도 좋은 점이 있고 놀부에게도 좋은 점이 있는데요. 네, 뭐 흥부에게는 뭐 만약에 굳이 뭐 착한 구석이 좋다 한다면 반대로 그 착한 구석이 우유부단한 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고, 놀부에게 예를 들어서 놀부가 너무 지독하다 하면 좋은 점으로 본다면 절약 정신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왜 동생의 돈을 가로채고 주지 않지라고 우리가 놀부를 평가할 때 놀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동생이 너무 지금 우유부단해. 그리고 생활 능력이 없어. 저 아이가 나중에 좀 더 생활 방식이 고쳐진 후에라면 그때 내가 이자를 붙여서 돌려줄 거야 하고 놀부 입장에서의 어떤 그런 대안책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우리가 뭐 모든 사람을 만나 다 너 어땠니? 라고 물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처럼 여러분이 일일이 그런 것들은 꼼꼼 따져보면서 상대방 입장이 내가 되어보면서 놀부 입장도 되어보고 흥부 입장도 되어본다면 얼마든지 그 답안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양면 분석하는 그런 습관을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야기했듯이 정말 스토리 중심의 표면적 읽기는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지양을 하고요. 정말 인물이 왜 이런 사건이 터졌고 왜 인물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런 거를 꼼꼼히 따져보면서 이면적 분석, 그런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입체적 분석 능력 방식을 여러분이 독서 방식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보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아까 기업체의 이야기처럼 청년이 그런 의사에게 자기 키를 주고 할머니를 모시게 가게 한 다음 자기는 이상형의 여인과 데이트를 하면서
버스를 타고 돌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직접 책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